투자 수요가 좀 빠르게 유입되는 자리면 좋습니다. 강남 유일의 재개발이다. 단독 다가구가 좀 많습니다. 언덕도 많이 보이고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잡히던 지역이 동대문구였어요. 시세 흐름을 딱 받아가는 자리가 지금 말씀드린 갭으로 적게 잡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투자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타이밍이다. 실투자금은 4억 초반에서 5억 선 정도까지만 보시면.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갭 투자하기가 안 되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로 전체적으로 다 묶여있다 보니까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아파트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가 아니라면 갭 투자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시각을 돌려서 아파트가 아닌 물건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단독, 다가구, 그리고 빌라,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은 지금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어떤 빠르게 신축 아파트가 되는, 진짜 아파트가 되는 정비사업 물건을 한번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정비사업 물건을 유명 재개발 물건을 찾기라는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고요. 서울에서도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입지의 정비사업, 그래서 아파트가 될 물건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좋은 투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우리가 지금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비사업 쪽은 지금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또 양도가 제한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어떤 물건들은 대출에 대한 제한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까에 대해서 또 한번 잠깐 얘기를 드려본다면, 일단은 사업 단계가 너무 극초기 단계인 것보다는 재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다면 적어도 조합은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들어있는 물건이라면 제가 볼 때 비교적 안전한 어떤 수준의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이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관처는 왜 안 했냐면요. 관처가 난 물건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준공을 하게 되면,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입주권을 사게 되면, 관처가 난 물건 사게 되면 너 준공 후에는 입주를 해야 돼 라는 입주 조건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물건은 나중에는 뭐 이게 또 그 적용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풀리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기준을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쉿 입 다물고 있지만 바뀔 수도 있겠으나, 현재 상황에서 안전한 물건, 그리고 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되는 물건 중심으로 좀 보자라는 것이고요. 또한 대출이 지금 이주비 대출이 좀 원활하게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주비 대출로 인해서 사업 지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장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난처한 부분까지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그러니까 그 분담금에 대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또 이제 뭐 기초주택 처분 조건이 달린다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피해 가기 위해서 좀 약간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 정도에서 있는 물건들을 중심으로 좀 보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어쨌든 간에 내 물건이 어떤 안정적인 시세가 올라가는 어떤, 그것이 사실 투자의 목적이죠. 매수한 것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 많이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수요가 좀 빠르게 유입되는 자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입이 좀 빠르게 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겠다. 그리고 또한 그냥 단기에 그렇게 흐름만 탈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가치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래서 확실한 호재로 인해서 좀 어떤 지역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좀 보겠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선정한 지역은 바로 거여 마천 뉴타운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좀 정말 맞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강남 유일의 재개발이다. 강남 유일의 재개발이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좀 강남 유일이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강남 유일의 재개발이 맞습니다. 자, 지금 강남 3구 중에서 정비사업하는 곳들 중에 아파트 아닌 곳들이 좀 있죠. 예를 들자면 대치 구마을이라든가 또 방배 재건축도 아파트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는 타이틀이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 갈아엎는다라는 이러한 정비사업과 그는 조금 다른 색깔. 그러니까 그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은 괜찮은데,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건 준수한데 많이 낡았으니까 요것만 바꿔준다. 이런 개념이 재건축이어서
아예 전체적으로 다 새롭게 정비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그러한 개발은 이 거여마천 뉴타운이 강남 3구에서 유일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뭐 성리마을이라든가 고룡마을 재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또 공공에서 직접 하는 것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과는 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남 유일의 재개발이다. 그것도 15,000세대의 대단지 미니 신도시급의 어떤 탄생이 되게 되는 재개발이 지금 이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근데 물론 벌써 입주한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롯데캐슬 시그니처라든가 이편세상 송파파크 센트럴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입주를 했지만 힘이 약했죠. 왜냐하면은 전체 정비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물건을 볼까? 제가 선택한 물건은 이 물건입니다. 마천 3구역, 마천 3구역. 자, 지금 보시면은 마천 3구역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제가 표시를 좀 해봤어요. 이렇게 마천 3구역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진행 속도는 마천 3구역에 지금 일단 여기 그 건축 심의 단계 들어와 있습니다. 파란 빨간 체크를 해놨는데 이제 여기 4구역이 지금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고 그리고 2주가 거의 끝난 상태죠. 곧 철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진행이 제일 빠른 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중에서 마천 4구역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3구역 그 다음에 이제 1구역이 위치적으로 되게 좋은 구역에 포진되어 있는 자리이긴 한데 아직까지 속도가 조금 초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시공사 확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시공사가 어디냐면 자이예요. 자이. 그래서 이름이 송파 자이 아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파트가 이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요즘은 이름들이 너무 차별화가 안 되죠. 무슨 뭐 그 센트럴 뭐 이런 이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사한 이름이 많다 보니까 막 헷갈리기가 쉬운데 송파자이 아스트라는 좀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자, 마천 3구역.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행도 지금 4구역을 이어서 바로 바톤을 받아가게 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니까 진행 속도도 빨라. 이제 내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진행이 빠르고 규모로 친다면 마천 1구역이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그러한 속도가 빠른 곳에 비해서 규모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2,364가구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그 세대수가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남 3구에서 아파트가 다 바뀌어지는 곳 중에서 그래도 진행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피해가면서도 갭 투자하면서 빠르게 사업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마천 3구역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파트 시세 잠깐 거의 마천 뉴타운의 아파트 시세를 잠깐 체크해 보면은 여기 이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지금 20억에 최근에 거래가 찍혔었습니다. 11월에. 그리고 아래에 이편세상 송파파크 센트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고 지금 18억 9천까지 거래가 찍혔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중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 들어오게 된다면 시세는 더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죠. 일단 단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분양 비율이 좀 낮다라는 거예요. 조합원 수가 1,600명이 넘어가는데 총 세대수가 2,364세대. 여기에 이제 임대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입지가 어디냐입니다. 예전에는 지분이 커야 돼, 뭐 용적률이 얼마여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럼 뭐합니까?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면 뭐예요? 그 일반 분양의 세대마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별로 사업성이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업성, 일반 분양이 한 300세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게 되면 이것을 다 이 조합들이 함께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수익을 나누게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훨씬 더 사업성이 올라가는 구조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이것은 그렇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여기 일반 분양 비율은 총 세대수 대비해서 일반 분양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잡아놓은 것이긴 한데 이것도 그리고 확정이 아닙니다.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강남 3구라는 타이틀 안에서 2,000세대가 넘는 신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 중에 그래도 갭 투자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거의 마천 뉴타운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호재도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좀 있었다는 게 학군이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그 학군이 지금 많이 보완됩니다. 동성중고등학교가
명문학군인데 이곳이 지금 이쪽으로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액 맞춤 뉴타운이 자리 잡아놓은 과정 속에 이전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약간 학군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웠던 좀 괜찮은 고등학교가 가까이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보완이 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여기 위례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6년 하반기에는 개통이 됩니다. 위례 트램이에요. 위례와 바로 붙어 있어. 여기 지금 위례 북위례 쪽이고 남위례랑도 다 이제 가까이 붙어 있는 입지인데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없었죠. 근데 그 고리가 이제 위례선 트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게 되면서 신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15,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곳과 그리고 위례 신도시가 서로 연계되는 관계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뭔가 가치가 좀 분리되어 있었던 곳이 가치가 좀 이렇게 묶여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보여서 장점을 좀 본다면 강남 유일의 최대 규모 재개발이면서 토어제를 피할 수 있는 강남이죠. 그리고 또 마천 4에 이어서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마천 4구역의 어떤 분양 진행되고 이럴 때마다 3구역은 같이 덩달아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이고 명문학군도 이전이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약간 핸디캡도 극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례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의 여건들도 훨씬 좋아진다. 교통의 불모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위례가 이제 시세가 움직이게 되면 위례의 시세를 또 여기서 같이 연동해서 갈 수가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세 같이 연동돼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중요한 거 지금 이 강남 3구 송파 특히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별로 시세가 다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격이 좀 안 올랐던 곳이 이제 거여동 그리고 마천동 이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신축 아파트가 되는 곳이 지금 아직까지 갭 투자가 가능하다. 이것들이 지금 당연히 어떤 시세가 자극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빠른 투자 수요 유입이 기대된다. 아니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세를 좀 보시면 최근에 마천상구에 실거래된 내용을 보시면 좀 놀랐습니다.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11월에도 거래가 지금 3건, 4건이, 5건이네요. 5건이 지금 확인이 되고요. 12월에도 2건이나 거래가 확인이 됩니다. 무슨 얘기죠?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천상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투자 금액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추투, 글쎄 8월 후반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하지 물건마다 달라요. 물건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9억 선에서 본다 하더라도 9억에서 10억이면은 우리가 저쪽 마포나 성동 아파트 갭 투자도 이제 이 정도 자금으로 못하는 상황이었었지 않습니까? 기억해 보면. 그래서 투자금이 그렇게 무겁지 않다. 그리고 강남 유일의 어떤 갭 투자가 가능한 강남권에서 유일한 갭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라는 이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지역에 굉장히 가치를 많이 올려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여기서 사실 3구역이 아파트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전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이제 받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10년 이상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수적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시세가 튀어오르면서 내가 투자한 성과들을 빠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이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지역보다도 강남권에서 지금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영등포로 좀 가볼까 합니다. 영등포 지역도 굉장히 사실 매력도가 높죠. 그리고 최근에 한 9월, 10월 마지막까지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신길 뉴타운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온 곳은 신길 2구역이에요. 신길 뉴타운 쪽은 아니지만 신길 2구역 위치는 어디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쪽은 신길역, 이쪽은 영등포역이에요. 영등포역. 그래서 그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세대수를 자랑합니다. 지금 2,550세대 정도가 이제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시공사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GS에서 지어서 자이레미안 더 센트리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지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진행은 지금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이미 조합이 이제 2020년에 설립이 됐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 선정을 11월에 끝낸 상태입니다. 삼성물산하고 GS. 그래서 시공사까지 확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 여기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보았던 이제 마천 3구역에 비하면 일반 분양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분양 비율이 지금 39%가 돼요. 그러니까 총 세대수가 2,500세대가 넘는데 그 중에서 조합원 수가 지금 1,000명이 안 됩니다. 800명대다 보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겠고요. 층수도 49층까지 올리게 되면서 분양 물량을 많이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 입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으로 여기가 신길 뉴타운이죠. 신길 뉴타운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 지금 보이는 요 지역들이 다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정비 사업장들을 그냥 무조건 다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일단 필터를 이렇게 걸었는데요. 정비구역이 지정됐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됐거나 이런 단계에 지금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신길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그 다음 사업을 진행 속도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무엇보다 신길 뉴타운의 최근의 가격 시세가 굉장히 높게 찍혔던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 자, 신길 뉴타운의 최근에 굉장히 막바지까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들이고요.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지역인데, 레미안 에스티움이 이제 이쪽에서는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토어제 지정 전까지 거래됐던 게 19억까지 거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11월 21일에 토어제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서 거래가 나온 게 18억 6천. 굉장히 높은 가격의 거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도 지금 그 아파트가 여기는 20평대가 굉장히 시세가 높게 나오는데, 20평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15억 8천, 15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나왔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일대에 좀 신기 파크자리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지금 18억 선에서 거래가 찍혔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더해서 지금 20평대 같은 경우에도 높은 가격에 지금 16억의 거래가 확인됩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들의 거래가 찍히는 모습을 보면, 아, 저기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이쪽에 이제 신길 2구역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신길 2구역은 위치가 좋은데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좀 거리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단독 다가구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제 도로 여건들이 언덕도 많이 보이고요. 이렇게 다세대 주택보다는 개발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약간 환경들이 좀 아직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환경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단독들이 많습니다. 단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건들이 좀 제한이 많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작은 짝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좀 큰 물건을 사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무거워지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낮은 저층 단독 다가구들이 좀 보이고, 오래된 것들이, 낡은 것들이 한눈에도 바로바로 지금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길 2구역의 지금 모습을 좀 보신 것이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개발에 대한 압력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 왜냐면 아래 신길 뉴타운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시세가 튀어 오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30평대 기준으로 거의 19억 선 지금 들어온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시세 흐름을 받아갈 수 있는 입지라는 것,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갭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여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여의도 이쪽 위에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일자리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좀 가까운데 출퇴근 희망하는데 신축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로 꼽힐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그래서 여의도 배후 주거지로서의 매력도도 있다. 또한 일반 분양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높은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미래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이 일대는 굉장히 많은 개발의 어떤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계속 변화되는 환경이라는 거죠. 옆에 지금 이 영등포도 그렇지만, 영등포와 더불어서 이쪽 옆으로는 목동이 있습니다. 목동 정비사업 진행되고, 영등포도 되게 많은 정비사업들이 지금 추진 중이고 진행 중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비사업들의 계속 흐름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기대되는 곳에 있어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꼽아봐야 되는 어떤 가치로서 보아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이 큰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신길 2구역 물건 보면은 이제 빌라가 하나 거래된 게 5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빌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희소한 빌라들은 거래가 됐지만 좀 묵직한 다가구 주택, 단독 이런 것들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매물로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가격들이 나와 있습니다. 12억 5천, 15억, 20억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지분이 큰 물건이다 보니까 투자금도 조금 무겁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중심으로 한다면 적게 잡았을 때 실투가 10억 전후가 될 것이고요. 많게 잡으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프리미엄은 잡으면 7억 전후. 왜냐하면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7억 전후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단독 다가구가 많고 사업 시행 인가 후에 매물이 지금 되게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뿔원 매물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좀 무거운 것은 단점이다. 그렇지만 사업성이 확실한 물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가 완성되고 났을 때는, 그리고 그 물건을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시게 된다면 확실한 어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물건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띄어서 저쪽으로 동대문구 쪽으로 튀어가 보겠습니다. 청량리 6구역을 지금 가져왔는데요. 자, 청량리 6구역. 6구역 같은 경우 지금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면은 제가 딱 표시 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죠. 청량리 6구역 이 자리에 있어요. 이름은 청량리인데 사실은 청량리 역과는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있고, 그리고 이쪽에 고려대역하고 오히려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얘가 굉장히 매력은 있는 물건이다 저렇게 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파트가 이제 그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요. GS가 시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GS가 많이 나오네요. 자이더 로얄포레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됩니다. 로얄포레. 지하 3층에서 22층까지 해서 총 19개 동에 1493세대가 지어질 예정이에요. 1000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제가 다 표시가 여기 안 되는데 여기가 제기 4구역에 있어요. 제기 4.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하이루체라고 해서 청량리 7구역이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고, 청량리 8구역이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옆에 제기 6구역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들이 막 대거 진행되고 있고, 미주 아파트는 또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을 진행하고. 그래서 정비 사업들이 여기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작년에 11월에 사업식 인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까지 끝낸 상태예요. 분양 신청까지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까지 끝났다는 건 사업이 거의 이제 굉장히 다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빠른 사업 진행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신 분은 요 물건은 피하셔야 될 텐데, 나는 저쪽 지역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 나중에라도 입주할 의사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 문제가 안 되면은 기존 주택을 나중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신 분들은 여기를 좀 보시는 게 괜찮겠다. 지금 총 세대수가 1493세대인데요. 조합원 수가 699명이어서 일반 분양 비율이 35%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청량리 하면은 많은 분들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많이 좋아하시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한번 그 주변 시세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청량리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이쪽 지역에서 시세를 끌어가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에르비안 크레시티가 이제 전운다신 뉴타운 쪽의 아파트니까. 근데 여기도 지금 시세가 최근에 굉장히 고공행진하는 중입니다. 거래도 굉장히 많았던, 하반기 들어와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잡히던 지역이 동대문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규제로 인해서 좀 거래가 멈칫한 상황이죠. 여기 말고도 레미안 위브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청량리 역 쪽으로는 롯데캐슬 L65가 있죠. 스카이 L65.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거래 가격이 18억 5천 이렇게 찍히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19억 7천에도 거래가 됐었고요. 7,500.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에 지금 거래들이 계속 확인이 되는 지역이라는 말이죠.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이제 GTX도 들어오게 될 거고 BC 노선 두 개가 들어오게 되죠. 두 개가 들어오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그 개발 사업장들이 계속 여기 연달아서 있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흐름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여기 전원다시 뉴타운 쪽에서 이문 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양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왕십리 쪽 앞에는 이제 저쪽에 뭐냐 금호동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다 시세가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세 흐름을 딱 받아가는 자리가 지금 말씀드린 청량리 6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세 흐름에 연동이 되기 되게 좋은 구조에 있는 자리이면서 현재 진행 속도도 빠르다라는 것이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단독 다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한번 잠깐 가보면 로드뷰로 한번 잠깐 지역을 살펴보면요. 단점이 있다면 좀 현재로서는 인프라가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야말로 정말 저층 단독들이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동네가 아기자기한 무슨 그런 모습들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개발이 꼭 필요한 동네이기는 한데 그동안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좀 있었다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모습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제 청량리 6구역의 모습입니다. 야트막한 건물들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도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좀 갭으로 적게 잡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성은 굉장히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량리 이때가 지금 굉장히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고 동대문구는 특히 청량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랫단 그 청량리역의 남측에서 북측으로 힘이 넘어오는 중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수요의 어떤 빠른 투자 수요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겠고요. 선행 개발 입주단지의 시세 연동이라고 있는데 지금 하이리체라든가 지금 이제 입주할 아파트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의 시세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동북선 전철역 고려대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생겨요. 그래서 전철역이 하나 되는 상황이고 이 동북선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십리에서 또 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 여건이 확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2028년 개통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호재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일반 분양 비율이 높아서 사업성이 좋다. 동대문구가 마지막까지 10, 15 대책 바로 직전까지도 에너지가 좋았던 지역이었고 빠르게 투자 수요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량리 6구역 거래가 활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물을 좀 중심으로 보여드릴게요. 거래는 잘 없었기 때문에 매물 중심으로 보여드린다면 지금 8억 5천, 8억 6천 다 단독주택들이죠. 그래서 좀 묵직한 물건들이 많다라는 게 좀 단점이 되겠고요. 이제 물건이 무엇이냐 실투자금이 9억이라고 했다면 사실은 이제 8억 에서 9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임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 월세로 세팅되어 있는 물건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억 5천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투자금이 8억이 거의 다 들어가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프리미엄 대략 한 4억대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고 이게 이제 관처가 곧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처 이후의 조합치 양도가 제한이 되죠. 그래서 그 전에 매도하려는 물량들이 있어서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한번 여기 그 온라인 오픈되어 있는 물건 말고라도 물건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니까 그 물건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장위를 가보겠습니다. 장위타운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서울에서 대규모 어떤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 중에 또 이렇게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는 정비 사업 쪽 물건이 없습니다. 장위 15구역 어디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죠. 장위 15구역. 자, 여기 장위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장위 4구역이 입주를 했고 여기 6구역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9구역 그리고 10구역이 있고
8구역도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이 뭐 여기 건축 심의 단계에 있는 14구역보다도 느립니다. 느린 곳이 장이 15구역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여기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까지 해서 37개동으로 지어서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지어진다.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공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에서 히스테이트 장 시그니처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내에서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차기 정비 사업이 완성됐을 때 좋아질 아파트로 보이는 지역이 장이 15구역인데요. 뭐 아픔이 많았습니다. 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지됐다가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도 뭐 정비 사업을 일부 쪼개서 막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시공사 선정을 했어요. 현대건설로.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조합원들의 마음도 이제는 막 그런 불안감을 좀 낮추게 되고 진행을 좀 당길 수 있는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 입지적으로 본다면 상월공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 물론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제법 단지별로는 멀어질 수도 있지만 역세권 가까이 붙어 있는 입지라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규모가 3,000세대가 넘는 이 장이타운에서는 최대 규모 단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세대수가 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900세대 정도 나오는데요. 일반 분양 비율이 꽤 높게 잡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사업성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투자금도 무겁지 않다라는 것이 이 장이 뉴타운의 15구역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대 규모 사업장을 자랑하고 있고 장인 내에서는 그리고 토어제 장에 피해야 하는 물건이 되겠고요. 갭 투자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금 이 사실 성북구에서는 이제 기름 뉴타운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부터 계속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행되는 곳들이 곳곳마다 지금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보니까 계속 연달아 신축들이 들어오는 환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공사 선정까지 끝내면서 빠르게 리스크를 제거하고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거 역시 투자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타이밍이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세상승의 흐름을 받아가는 입지다. 무슨 얘기냐면 동대문구에서 지금 바로 이쪽에 지금 이문이거든요. 이문에서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면 여기도 당연히 시세가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대문 그쪽에서부터 시세가 번져가면 압박받는 곳은 장유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이 굉장히 크게 또 부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내가 어떤 입지적인 강점이 있어지는 상태에서 좀 투자의 부담까지 낮출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저렴한 실투자금이 또 큰 메리트로 보이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은 거래들이 됐던 것들 보면은 가격대가 뭐 4억 5천, 4억 8천, 4억 7천 이렇게 무겁지 않은 물건들을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매물들도 지금 4억 5천대부터 해서 제일 무거운 게 7억 6천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지분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물건이고 어떤 물건에 따라 다 달라요, 가격은. 그렇지만 좀 비교적 작은 자금으로 아파트 한 채를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실투자금은 4억 초반에서 5억 선 정도까지만 보시면 가능한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막 7, 8억 뭐 10억대 이렇게까지 자금을 운용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시공사 선정을 끝내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금을 들고 들어가서 조금 더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갭 투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아예 신경을 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투자를 잘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허들이 높을 뿐이지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확실한 어떤 투자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투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비 사업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어떤 관심과 좀 공부를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시장 환경들이 좀 바뀌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뭔가 하자는 의견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환경이라면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도 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손도 다 놓고 관심을 다 끄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할 시기가 맞구나.
라고 판단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적극적으로 이 내 포지션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움직이시는 게 맞겠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지금 투자도 하고 싶은데 뭐 다 안 된다니까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손 놓고 있어 라면, 그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건, 환경은 무엇인지 좀 잘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은 무서운 시장이 될 겁니다. 저는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런 무서운 시장을 만났을 때 그 충격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낮추려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내가 더 좋은 걸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해서 참 다행이구나. 이러한 어떤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일부가 저는 정비사업 쪽으로 방향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어떤 선택지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정비사업 쪽,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서울 핵심지들의 뭐 정비사업 진행이 안 된 극초기 단계라도 좋은 입지 선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 또 기대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